2021 전국 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 및 IP 재능 나눔 시상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 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 및 IP 재능 나눔 시상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변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인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성공 사례 발굴 및 또 시사를 해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사회를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정상 부득이 내빈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자리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 김용래 청장님 대신에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 부회장님 대신해서 신경호 지역지식재산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요, 3년간 지식재산 재능 나눔에 참여하신 재능 기부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용래 특허청장님 대신 김근모 지식산업재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함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분인데요. 주식회사 IN디자인 대표 윤교희, 진천 삼수초등학교 교사 최일집, ING 디자인 팀장 김미화, P&A 대표 김수태, 세청 IPN 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주대원, 총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 주식회사 IN디자인 대표 윤교희, 귀하는 지식재산 재능 나눔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특허청장 김용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진천 삼수초등학교 교사 최일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ING 디자인 팀장 김미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P&A 대표 김수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세청 IPN 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주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으로 나오셔서 내빈께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내빈께 다 함께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모 지역지식산업재산과장님께서도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지식재산 재능나눔에 참여하신 재능기부자 18분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감사장 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IDN 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 이재호, 여강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윤건준, 특허사무소 공인유 변리사 정성준, 디자인존 대표 김동만,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에드 창 대표 천창영, 주식회사 엠버 대표 김연정, 주식회사 아이비스퀘어 대표이사 우은영, 어린이나이브 주식회사 대표 양희상, 글로비스타 대표 김기정, 옥동초등학교 교사 김천응, 주식회사 D&I 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이문, 프레임웍스 대표 이영민, 디자인그룹엔 대표 최하정, 준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이승희, 특허법인 IM 변리사 송진영, WMOC 대표 김우찬, 대신특허사무소 변리사 강경돈, 디자인솔트 이사 조해철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중소기업 IP 경영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용래 특허청장님을 대신해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스 대표이사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네, 영광스러운 대상 수상자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상, 주식회사 하스 대표이사 김용수, 귀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기에 제13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조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내빈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내빈께 잘 들어주시고요. 내빈께 인사. 네,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산업재산과장님께서는 연이은 시상을 위해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주식회사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 SMH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장영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주식회사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 귀하는 제13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독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SMH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장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에 계신 내빈께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념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눈웃음은 네, 속일 수 없죠.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김근모 지역산업재산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뉴라클 사이언스 대표이사 성재영, 파워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철, 아이엔데코 주식회사 이사 김수한, 주식회사 라시반 코리아 대표이사 백경수 축하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뉴라클 사이언스 대표이사 성재영, 귀하는 제13회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특허청장 김용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우수상 주식회사 파워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네, 우수상 아이엔테코 주식회사 이사 김수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주식회사 라시반 코리아 대표이사 백경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상자께서는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차렷. 내빈께 인사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기쁜 날 활짝 웃어주면 더욱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상으로 특허청장상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근모 지역산업재산 과장님께도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군 부회장님 대신해서 신경호 지역지식재산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셀랩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지훈, 주식회사 헬로팩토리 대표이사 김경민, 주식회사 이랑텍 대표이사 이재복, 주식회사 네오세미텍 대표이사 김선각, 주식회사 링크옵틱스 대표이사 최용원, 주식회사 DOF연구소 대표이사 박현수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유니셀렉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지훈, 귀하는 제13회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권오현 대독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주식회사 헬로팩토리 대표이사 김경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주식회사 이랑텍 대표이사 이재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주식회사 네오세미텍 대표이사 김선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팀장 장려상, 주식회사 링크옵틱스 대표이사 최용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내빈 분께서 한 분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상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차렷 내빈께 인사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하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님 시상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신경호 지역지식재산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상을 통해 공로에 대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상자분들의 또 우수 사례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럼 오늘 수상자분들의 우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재능나눔 교육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진천 삼수초등학교 최일집 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 삼수초등학교 교사 최일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모르고 PPT 디자인을 너무 가볍게 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오늘 좀 보시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식재산 나눔 우수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재능을 나눔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충북 교사 발명교육 연구회 우수 사례를 좀 오늘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 연구회 회장을 좀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저희 연구회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는 2008년에 조직이 되었고요. 충청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또는 전문직 그 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40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여기 저희가 이제 연구의 결과 발표 때 썼던 자료인데요. 저희 연구회에서는 발명 세미나라든지 발명 연수들을 교사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발명교실 기초반과 토요발명교실 심화반을 자연과학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지식재산센터의 그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명 봉사 활동을 저희가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 봉사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그룹홈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저도 그 교육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규모 아동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주는 곳인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여기 이 그룹홈을 방문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충북 지식재산센터와 IP 경영인 클럽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창의력 발명 교육을 아이들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드론, 3D 펜, 태양광 로봇,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고무 동력 자동차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2018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민들레, 희망나무, 우리집 서원경이라는 그룹홈을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랑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서 바로 발명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저희 발명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그 보드 게임을 함께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다음 이렇게 발명 교육을 좀 실시했었습니다. 네. 드론도 저희가 직접 가져가서 이렇게 날려보고 선물로도 또 드론도 주고 하고 왔습니다. 2019년에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 서원경, 희망나무, 꿈이 있는 집, 우리 집 드림하우스 이렇게 5군데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했고요. 3D 펜이 이때 좀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 3D 펜과 고무 동력 자동차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각 그룹 홈마다 가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1대1로 거의 매칭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2020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룹홈을 5군데에서 3군데로 신청이 3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3군데 서원경이라든지 희망나무, 꿈이 있는 집 이쪽에 가서 저희가 교육 봉사활동을 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는 올해도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 봉사를 끝냈는데요. 역시 3군데 방문을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올해는 직접 같이 가서 만들지는 못했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명 창의 물품들을 함께 아이들과 나눠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올해는 왔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아이들과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더 많은 그룹 홈에 좀 방문을 해서 교육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건데요. 충북에는 착한 어린이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 발명과 관련된 과학 칼럼을 좀 기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발명 연구에는 충북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데 그룹홈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발명학교라고 해서 기초반과 심화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발명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경영인 클럽과 교류 활동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 교류 활동 후에 그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룹홈을 방문해서 그 다양한 물품들을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는 좀 어렵겠지만 기부 활동은 계속 좀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천 삼수초등학교 최일집 교사님, 아이들과 창의적인 발명 교육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재능 나눔 기업 분야의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실 윤교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IN디자인 대표 윤교입니다. 우수 사례 성과 보고라기보다 저희가 디자인을 한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주식회사 IN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주식회사 트랑고라는 회사는 전문 산악인들이 산악 등산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에 체스트 어센다라는 제품을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가슴 등강기 이런 제품으로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등반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디자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능 나눔이라는 건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을 기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좀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지 어떤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IN디자인 저는 한 30여 년간 산업디자인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그쪽에 종사하면서 2005년부터 주식회사 IN디자인을 설립을 해서 서울에서 중소기업들 디자인 제품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5번 정도 재능 나눔에 참여를 했더니 이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상도 받고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특허청 발명진흥회 관계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매칭을 해서 트랑고라는 회사와 인연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가서 최초의 킥오프 미팅을 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디자인 방향은 어떤 건지,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미팅을 통해서 듣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예쁜 디자인,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원가 절감하는 부분,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식회사 트랑고라는 회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산악 장비 전문 기업인데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산악 장비 전문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대부분 생산하는 제품들이 수입되는 것이 많았고 국내에서 이 주식회사 트랑고가 유일하게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처음 접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관련 제품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주식회사 트랑고는 그냥 단순히 제품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어떤 기술 인증, 각종 인증들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제품을 생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 8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지만 올해는 85억 정도, 86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체스트 어센더 가슴 등강기라는 제품은 이렇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제품 지금 기업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서 만나봤더니 미팅을 했더니 지금 이 제품 손잡이 이런 부분 없애고 이 부분만 디자인을 좀 새로 해서 좀 더 경량화하고 원가도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데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 보면 요 실버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게 로프 캐치라고 이 로프를 잡아주어서 견고하게 주어서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품이고요. 요것은 세이프티 가드라고 해서 요 로프 캐치를 받쳐주는 제품입니다. 구성은 그렇게 내부 구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요 외형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요 나의 제품은 요 제품을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으로 디자인이 되고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요 제품과 요 구멍들은 홀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립을 활용을 해서 다른 안전 장비까지 같이 연결하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업하고 참고를 했고요. 자,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외부에서
외국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나 경쟁 제품들을 조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는 4개만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그리고 머지들이나 미국이라는 회사들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70-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런 전문 산악 장비들이 국내에서 한 15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 트랑고라는 회사가 한 30-40억 정도 20-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70-80% 정도는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외주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IP 조사 역시 중요한 거 IP 조사도 몇 건도 쭉 해봤습니다. 키프리스를 통해서 특허와 디자인이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 조사를 했고요. 대부분 근데 이런 산악 등반 장비들은 일반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대중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원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변리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을 때 충분히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간단히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셉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 우선 가장 중요한 안전성,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손잡이를 밑에 손 잡는 부분을 뺀 소형화, 슬림화 이런 부분의 키워드 그리고 사용성, 사용의 편리성, 유저빌리티라고 해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 제품들 뭐 형태는 대부분 삼각형 비슷하지만 그 제품들과 디자인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러프하게 오른손잡이용으로 아까 2개를 보셨지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전을 시키면 되니까 오른손잡이용만 디자인을 해주면 기업에서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 잡는 부분 왼손 잡아서 한 손으로 이 등간기를 잡고 한 손으로 루프를 당겨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형태상의 삼각형이 대부분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거쳐서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4가지로 우선 중요한 앞서 설명드린 저희들 컨셉에서 안전성과 사용 편리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 삼각형이지만 좀 더 심플하고 슬림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4가지를 찾았는데 조금씩은 다 형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홀 아까 클립 부분 끼워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파이들이 10파이, 10mm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몇 개씩 낄 수 있는 부분이 감안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4가지를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A타입 쪽에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뭐 슬림하며 좀 더 안전성도 가질 수 있는 느낌으로 그것이 사실 치수상으로는 뭐 안전성이 나올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 대표님께서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은 봤을 때 가장 안전성이 있고 슬림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스타일을 A타입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중에 몇 가지 수정사항들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우선 보시면 이 클립 들어가는 부분이 경사가 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경사를 이 중간에 이렇게 경사를 지다 보니까 고정 핀들 이 고정 핀들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경사가 져서 핀들이 각도가 안 맞아서 생산하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은 가장 큰 걸로 해서 2개 정도 클립이 캐러비너 클립이 2개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거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굴곡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뭐 세이프티 스토퍼라고 그러는데 요 세이프티 가드 러버를 고정시켜주는 장치 그 부분 조금 수정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크게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해서 아이디어 냈던 부분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생산성이란다 이런지를
모든 것들이 그래도 기업에서는 만족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A타입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드에서 보시면 이 부분만 접혀서 여기 러버가 직선상에서 와서 안전하게 90도로 각도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 컬러도 좀 더 외국 제품들, 경쟁 제품들 나오는 저희들이 컬러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로 해서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제품은 사출이라든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생산이 되질 않고 알루미늄 5mm짜리 5T짜리 제품을 절곡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다양하게 변화줄 수 없는 부분, 반듯한 부분 구멍 펀치를 내고 이 라운드를 접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제약사항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D 해서 디자인 도면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 구성품들까지 다 각자 디자인을 해서 도면을 드려서 지금 생산을 위해서 기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구 설계가 끝나지면 디자인 등록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21년도에 올해 그 기업이 트랑고가 IP 그 중소기업 바로지원에 2번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선정이 안 돼서 인천에서는 재능 나눔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에 이런 재능 나눔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해줬고요. 기업에서는 이거 보고 지금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인데 한 10%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금이나마 한 5% 정도의 어떤 수입 대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디자인을 재능나눔을 하면서 어떤 디자이너 역할들이 경제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또 사회적인 책임,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교희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디자인을 세심하게 하셨던 부분을 엿볼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경영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하스의 김용수 대표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주식회사 하스의 김용수 대표입니다. 우리 하스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공부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신 것은 아마 너 잘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스는 현재 강원도 강릉에 있습니다. 본사 겸 공장이 강원도 강릉에 있고, 우리가 2008년에 설립이 되어서 초창기부터 2009년부터 강릉에 자리를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상당히 물 좋고 공기 좋고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 겸 영업사무소는 현재 경기도 광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릉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들이나 또 영업 직원들 채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기도 광명에 저희가 연구소 겸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5년 전에 미국 법인을 미국 동부 지역에 설립을 했고, 유럽 지사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 중국 판매법인을 또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스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죠.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서 충치를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면 거기에 뭔가 이제 삭제된 부분을 뭔가로 메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치과 보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철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크라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레이, 온레이 같은 부분 보철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브릿지 같은 보철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예 치아가 충치가 생긴 게 아니고 아예 치아가 그냥 뿌리채 상실된 경우, 이런 경우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사실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크라운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임플란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스에서 만드는 소재는 가장 생체에 친화적이고 가장 에스테틱한, 가장 심미적인 보철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를 만들면 전 세계에 있는 치과나 치과 기공소에서 우리 소재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치아 보철물을,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데, 다양한 보철물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보철물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우리 소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조 방식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방법은 아주 오래된 기술이고요. 근데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치과계에도 디지털화된 이 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강 내에서 본을 뜨고 우리가 스캐닝한다 그러는데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디자인도 하고 만들려고 하는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그 보철물을 디자인된 대로 또 뭔가 형상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밀링기를 이용해서 밀링을 하는 겁니다. 밀링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환자 구강 내에 시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소재는 여기 전통적인 방식의 주조 방식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치과 보철물 중에서도 캐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밀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블록 형상의 소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가 잘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스에서 지금 주로 생산하는 결정화 유리 또 영어로는 글라스 세라믹스라고 하는 이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다양한 그 구색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결정화 유리 소재 중에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하는 세라믹 소재가 되겠는데요. 이 소재 우리가 첫 번째 버전은 지난 10년 전에 이제 출시한 로제타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한 5년 전부터 출시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엠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출시한 그 엠버 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장려실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기공소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아주 혁신적인 제품의 수여를 하는 와우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좀 많은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그다음에 상표 디자인 이런 IP 활동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고 제가 했던 경험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분쟁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치과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경련으로 그러니까
경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IDS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로제타라고 하는 첫 번째 버전의 제품을 현재도 좀 많이 여러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로제타라는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전시에 출품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분야에 우리 또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 관련 특허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전 세계에 해당 분야인 그 회사의 특허가 1000여 건 이상의 그 등록된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우리가 전시 출품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로제타라는 제품은 일체 독일 지역에 판매를 안 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시회에는 출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유명한 전시회고 전 세계 치과계에 있다 하는 회사들은 다 옵니다. 그런 자리에 출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리스크를 사실 안고 출품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행사가 5일간 전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사하는 동안에 저희 부스가 호떡집에 불난 듯이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 부스 하나만 지금 저희가 출품을 했었는데요. 그러더니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한 3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 우리 경쟁 회사에서 보낸 변호사님이 경고장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더니 이제 저한테 경고장을 주면서 6시까지, 오후 3시 정도 와가지고 경고장 주면서 한 6시까지 이러이러한 서류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소송을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 아주 간단한 경고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전시를 하는 도중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그 경고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액션을 취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날 행사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 제품은 저희가 전시를 하지 않고 했는데, 마지막 날 소장이 이만큼 두꺼운 소장을 들고 왔어요. 독일 법원에 특허 법원에 집달리라고 하시는가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소장을 들고 왔어요. 독일 현지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만한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더니, 이런 경우는 판매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도대체 이 경쟁 상대 이 회사가 우리한 그 특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전 세계에 1000여 건이 넘는 특허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도대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소송을 독일 현지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도 물론 그 손해배상은 할 게 없었고요. 판매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용도 한 1억이 조금 넘는 비용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1억 이상의 비용을 드리고 많은 고생은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경쟁 상대,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치과계를 주름 잡던 그 회사가 도대체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엠버라고 하는 제품, 두 번째 버전의 제품을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기존의 종래 기술과는 아주 혁신적인 차별화된 아주 우수한 제품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 엠버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제가 배지를 달고 있는데
요 형상의 제품이 지금 전 세계 한 70개 국가에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노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지금 특허도 등록을 받았고 지금 계속 출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엠버 밀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패밀리 제품들을 지금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결국은 IP의 원천은 기술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활동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지금 해야 되는데 수출할 때 아무래도 분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그 분쟁에 대한 제도, 해결 제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분쟁이 한번 발생하면 너무너무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먼저 분쟁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분쟁 해결 방식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에서 먼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 사실 저희가 뭐 대상을 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저희 하스의 그 IP 경영 활동을 위해서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강원 지식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특허청과 발명 진행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세상의 그 많은 분야에서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은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특허 분야, IP 분야는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들은 또 오랜 경력을 가진 기업은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특허청에서도 그다음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에서도 앞으로 많이 특히 그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식회사 하스의 김용수 대표이사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IP 경영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SOS랩의 정재상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네. 저희는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이라고 해서 SOS랩이고요. 저희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빠르고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라이다를 개발하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희는 일단 기술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제품화 시장이 열리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해야 되고요. 현재 50명 이상의 박사님들만 15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지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생존해야 되는 기술 스타트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라이다 센서라는 기술을 국내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뭐 대략 누적해서 168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고 올해 또 200억 정도 추가 자금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 특허라는 게 저희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지 않나. 저희는 이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이 연구 개발의 실질적인 과정이고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이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춰진 시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경쟁 회사들이 앞으로 열릴 시장의 신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기술을 더 강화하고 오히려 그 특허 기반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잡아놓은 다음에 실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특허 관련된 실적들을 열심히 많이 쌓아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시장이 너무 멀어서 저희 특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의 증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거는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센서고요.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데모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CCTV 고정된 인프라에 달려서 주변에 움직이는 공간이나 사물을 찍는 안전이나 보안용 장비가로 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에 달려서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는 이런 핵심 센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경쟁 기술을 분석하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낼까? 이런 저희 특허 전략을 세우고요. 그러면 이 특허를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 경쟁사와의 어떤 기술적 지역을 세팅하고 저희 경쟁 우위를 전념하면서 이 기술 기반의 뭐 라이센싱이나 어떤 기술 이전을 통해서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기술을 또 돈으로 만들어내는 게 적극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 시장이나 제품이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특허 해외 특허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출원과 등록된 시점, 외부에 오픈된 시점은 이미 1년 뭐 이상의 어떤 타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의 특허 분석을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그거 기반으로 연구 개발과 저희의 특허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특히 해외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권이라는 그 특허의 처음 아이디어의 시초일은 잡아놓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특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제너럴한 특허를 이렇게 먼저 걸어놓고 그 관점에서 경쟁사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에 가지치기 하듯이 특허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저희의 특허의 어떤 다각화와 특허의 완성도는 넓어지면서 저희의 이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시점은 그 제일 앞선 그 시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 내실 때는 한 번에 많은 것들 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제너럴 하나의 특허를 잘 만들어 놓고 계속 경쟁사들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특허를 의미 있는 시점에 내시되 실제 등록 시점은 초기 시점으로 타겟팅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특허를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뭐 분기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컨설팅 받고 연간 뭐 두세 번 이상씩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이제 직무 방면 보상 같은 것도 반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코파운더가 이제 CTO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그분 주도하에 어떤 그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상표 같은 것들을 전담해서 한 분이 쭉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일례로 이제 저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그 특허 사무실을 찾느라고 한 7곳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제 8번째 다른 곳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그 라이다 같은 경우도 그 제품 기술에 대한 특수성에 따라서
뭐 산업용 제품, 인프라용 제품, 차량용 제품, 그리고 그거의 이제 응용 분야에 따라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을 좀 다르게 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시기별로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용, 산업용 라이다, 그리고 라이다를 응용한 응용 분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특허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00건, 101건 정도 출원을 했고 42건 정도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사업화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다를 증명해서 뭘 하느냐. 저희 이런 기술을 대한 사전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때 적극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올해 이제 시작한 과제들 뭐 한 95억, 뭐 40억 정도 하는 차량용 라이다 관련된 과제를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잘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도 특허청에서도 먼저 알고 보도 자료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저희는 라이다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등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삼성전자, 3등이 현대모비스이고요. 구글 웨이모가 10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세종대왕상 뭐 국무총리 표창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적극 저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의 투자자분들이 보셔서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투자해도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센서 기술의 어떤 국산화와 저희의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좀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의 과학 기술을 좀 보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 센서, 특히 가장 요즘 핫하고 가장 시장이 크다고 느껴지는 이 라이다 시장의 센서를 저희가 국산화하고 또 이걸 오히려 글로벌 넘버원으로 이렇게 확장해 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차량용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일본 센서는 저희가 대체해서 지금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인프라, 뭐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더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외에 이제 이런 간단한 사례들이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SOS랩의 정지상 대표님의 좋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상부터 우수 사례 발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각지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비롯한 각 관계자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셨고, 또 지금 특허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기업인들의 세심한 연구와 탐구는 곧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저 또한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 전국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 및 IP 재능 내놓음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변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